달달혀 의학 지식 알려주는 닥터쫑입니다. 명절도 지나고 겨울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랑 친해진 당신의 뱃살들, 안녕하신가요? 늘어난 몸무게도 궁금한데 자꾸 운동을 안 해서 늘어나고 있는 우리 체지방 친구들도 궁금한데요. 과연 그 체지방 친구들이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헬스장에 가면은 꼭 구비되어 있는 이 인바디 검사. 근데 헬스장에서 꼭 눈치 보면서 안 해도 돼요. 각자 그냥 사는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가면은 마음 편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살이 너무 쪄서 동네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인바디 검사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인바디 검사를 받으면서 내 체지방이 얼마나 나올까 라는 생각도 물론 했지만 이 자세로 인바디 검사를 봤는데 내 체지방을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하는지도 궁금하게 됐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닥터쫑과 함께 인바디 검사의 원리, 그리고 인바디 검사지에 나와 있는 수치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제 인바디 검사표입니다. 나이, 신장, 성별 측정 일시 오늘 측정했고요.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공짜로 했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체성분 분석, 골격근 지방, 비만 진단, 그리고 신체 균형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육 분포 모형, 그 다음에 영양 평가까지 해주네요. 그 다음에 내가 체중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잘 나와 있어요. 우선 체수분은 이렇게 ICW, ECW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각각 세포 내 수분, 그 다음에 세포 외 수분을 말해요. 세포막 내에 존재하는 수분을 ICW, 간질액과 혈장에 있는 수분을 ECW라고 해요. 저는 27.9, 16.7리터 각각 이렇게 있네요. 체수분은 보통 체중의 50에서 70%로 남성은 55에서 60%, 그리고 여성은 50에서 55%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제가 12kg 정도 있네요. 그 다음 무기질은 4.13kg 정도 있고, 그 중에 이것은 뼈를 의미하는데요. 뼈에 약 3.42kg 있고, 체지방은 제가 17kg으로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제지방량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지방을 제외한 무게 60.7kg이 나오네요, 저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체중이 나오는 거예요. 표준 범위는 각각 이렇게 있는데 체수분도 일단은 정상 범위 내에 있고, 단백질도 정상 범위 내에 있고요. 무기질도 정상 범위에 있네요. 근데 체지방은 17kg으로 표준 범위보다 조금 벗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은 골격근 지방량이에요. 체중은 제가 77.7kg, 골격근량은 34.3, 그 다음에 체지방량은 17.0kg인데요. 저는 이렇게 각각의 꼭지점을 이어봤을 때 C자 모양이 나왔는데요. I자 모양이 나온 사람도 있고 이런 모양이 나온 사람도 있다고 해요. 이런 모양은 골격근량이 많다는 뜻으로 건강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저는 C자형, 체지방은 많고 체중도 많고 골격근량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C자형은 비만에 가까운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C자형을 보고 제가 골격근량에 비해서 몸무게와 체지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만 진단을 보면은 BMI는 것은 이쪽 단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미터 제곱 분의 킬로그램이죠. 키 제곱 분의 몸무게를 해서 수치하에 낸 값이에요. 표준 범위는 18.5에서 23 정도인데 남성은 22, 여성은 21 정도가 표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1단계 비만을 표준 범위보다 높은 25에서 29.9, 2단계 비만을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체지방률은 21.8%. 이것도 표준 범위에서 벗어난 비만이네요. 복부 지방률. 뱃살은 그래도 나름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표준 범위 정상이네요. 복부 지방률은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비율이라고 해요. 저는 0.87로
표준 범위에 들어서지만 이상적인 수치는 남성은 0.85, 그리고 여성은 0.80이라고 합니다. 남성은 보통 허리둘레가 35.4인치 이상, 그리고 여성은 33.5인치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고 하니까 조심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신체 균형 항목인데요. 오른팔, 왼팔, 몸통, 오른다리, 왼다리 이렇게 근골격량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예요. 이 아래 막대 그래프가 100 이상이면 근육이 충분하고 100 이하면 근육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건데요. 결과를 보면은 저는 상체 부위는 근육량이 부족하고 몸통, 코어 근육도 복근 이런 게 부족하네요. 다리 부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자전거를 좀 자주 타서 그런지 충분하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상체보다는 하체가 발달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볼 항목은 연구 항목인데요. 이것은 좀 우리가 보기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Obesity Degree, 비만도는 이상적인 체중에 대한 현재 체중의 비율로 저는 10% 정도 좀 넘었네요. 표준 범위는 이제 정상 체중보다 110, 90, 10%씩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된다는 뜻이겠죠? BCM, 이거는 이제 체세포량이라고 하는데 세포 내 수분과 단백질의 합인데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의 총량이라고 해요. 아까 위에서 봤던 여기 ICW, 이게 세포 내 수분인데요. 이거랑 단백질 양을 합한 39.9가 나오죠? 여기 그 BCM이 바로 그 값입니다. BCM을 보면은 표준 범위에 잘 있네요. BMC는 골질량으로 뼈에 있는 무기질량을 나타내요. 저는 3.42kg으로 정상 범위에 속하네요. 그리고 BMR은 기초대사량,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에 체내 항상성 유지 및 정상적인 신체 기능 활동을 위한 심장박동, 호흡, 체온 조절 등에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는데 하루에 1682kcal 이상 섭취하면 살이 찌고 이거보다 덜 섭취하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만 벌써 2000kcal 넘게 먹은 것 같은데 오늘만 해도 저는 살이 벌써 쪘어요. 이 ECF, TBF, TBW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패스를 할게요. 오른쪽 라인을 보면은 요약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 네모 정사각형이 표준 범위라는 뜻이고요. 저는 그렇게 막 발달되어 있는 근육을 가지고 있지는 않네요. 그리고 영양평가는 아까 왼쪽에서 봤던 그런 항목들을 다 정리해 줬어요. 양호, 근데 지방은 과다. 체중 표준, 근육량 표준, 체지방 많은, BMI는 과체중, 체지방률, 경도 비만. 그 다음에 복부 지방률은 표준이네요, 아직까지. 저는 71.5kg가 적정 체중으로 체중 조절을 6.2kg나 하라고 하네요. 지방 조절도 6.2kg. 그러니까 근육은 그대로 놔두고 지방으로만 6.2kg를 빼라는 말이죠. 그리고 신체 발달은 75포인트.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마지막으로 임피던스 항목은 인바디 검사의 원리와 매우 관련이 깊은 항목들인데요. 인바디 검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임피던스 값이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 아세요? 바이오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인바디라는 제품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할 만큼 매우 잘 팔리자 기업명보다 브랜드가 훨씬 유명하게 되면서 기업명을 바꾼 거예요, 인바디로. 원래 방송에서는 인바디라는 상표명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워낙 업계에서 보통 명사처럼 쓰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방송에서 그냥 이제 인바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바디 검사는 BIA법의 체성분 분석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미약한 전류를 흘려 감지되는 전기 저항값으로 신체의 체수분을 측정하여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각각 측정해내는 방법이에요. 인바디 검사는 근육 그리고 지방,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성분의 비율 그리고 양까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수분이 많은 근육에는 전류가 잘 흐르고 수분이 적은 지방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 저항 값을 통해 추정을 합니다. 아까 봤던 임피던스라는 항목이 이 전기 저항 값을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인바디 검사의 원리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러한 인바디 검사를 하기 전에는 유의할 점이 있어요. 신체의 체수분을 늘리는 행동이나 체수분 분포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운동 후에 인바디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운동한 부위에 근육량이 더 많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신다거나 샤워 혹은 목욕을 했을 때 인바디 검사 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면서 인바디 검사를 실시해야 해요. 대표적인 것을 봐보면은 일단은 운동 전에 측정을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공복 상태로 측정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을 다녀온 후 측정해야 한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월경 주기를 피해야 한다는 인바디 검사의 지침이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인바디 검사 유의점들을 지켜줘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 근육량이 얼마인지, 체지방량이 얼마인지를 비교를 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나 운동, 상체가 근육이 더 많은지, 하체가 더 근육이 많은지 등을 알 수 있어서 이런 다이어트 플러스 운동의 방향까지 알려주는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인바디 검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제 인바디 수치를 보니까 저 다이어트 해야겠어요. 앞으로 제가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무슨 식단이나 운동법,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공부해서 알려주는 동영상들을 찍을 거예요. 부디 3개월 후에 다시 인바디 검사를 진행했을 때 저의 근골격량 수치도 올라가고 체지방량 수치는 적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